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공부문이 주도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첫 사례인 한국반도체교육원이 개강식을 갖고 첫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삼성과 DB하이텍 등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기증받은 반도체 장비들을 갖추고 오늘부터 상지대에서 임시로 실습 교육을 진행합니다. 원주시 학성동 옛 원주역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반도체 교육원은 국비 200억 원 등 사업비 426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반도체 교육센터라고 불렸으나 국내 최초 공공 반도체 전문 교육기관이란 점에서 한국반도체교육원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원주시 문마급 동아산업단지의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구축됩니다. 원주시는 동아산업단지 공동직장 어린이집 개보수와 공장동 증축을 통해 공용장비와 교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을 갖춘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꾸릴 예정입니다. 복합지원센터에선 소규모 사업장이 보유하기 어려운 특수설비와 첨단 장비도 갖춰 제품 개발과 온라인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오는 9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차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11시쯤 광주 원주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아나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뒤 운행하고 있던 오토바이와 주차된 차량을 친 30대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서울 중랑구에서 원주 기업도시까지 90km를 운전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8%,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학기 늘봄학교 확대 추진에 맞춰 늘봄학교 전담사를 채용합니다. 늘봄학교 전담사는 교사를 대신해 늘봄학교 계획과 행정 업무, 프로그램 준비, 운영관리, 강사 선발, 학생관리 등 늘봄학교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교원 자격 또는 보육교사 2급 자격에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각 교육지원청별로 모두 109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해 2학기부터 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존 돌봄 전담사와 방과 후 전담사 479명은 늘봄학교 전담사로 직종 전환을 하게 됩니다. 평창군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본청 모든 부서와 공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의무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중대재해 의무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매뉴얼 작성과 교육 등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군청, 본청을 비롯해 읍면지역 사업소, 평창군이 관리하는 터널과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등 255곳이 그 대상입니다. 이번 점검 결과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주 지역의 6개 어린이집이 보육사업 수익금 200만 원을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원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이들 어린이집이 나눔 야시장과 가족 노래자랑 수익금 등으로 모은 200만 원은 저소득층 아동 100여 명의 자립을 위해 디딤 씨앗 통장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디딤 씨앗 통장은 저소득 가정 아동이 매달 일정액을 모금하면 지자체가 덧붙여 한 달 최대 10만 원을 적립해가는 사업입니다. 횡성군이 최근 2년 동안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이었던 21개 업소를 사후 점검합니다. 오는 19일까지 보조금 부당 사용과 영업기간 준수, 사전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을 취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식품, 공중위생업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영월군이 다음 달까지 2달 동안 지역 내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아동 대상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지역 내 드림스타트 아동 30명으로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아동은 영월의료원에 방문해 방사선 촬영, 각종 혈액검사 등 총 12개 항목의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후 이상이 발견된 아동들은 2차 검진을 거쳐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영월군과 영월의료원은 건강검진 대상 아동의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횡성군이 올해 주택과 건축물 2만 8천 건에 정기분 재산세 4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을 보유한 주민들에게 44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위텍스와 전국 은행 등에서 납부받습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20만 원을 넘어서면 이달과 9월에 나누어서 낼 수 있고 이달분 기한을 넘기게 되면 8월부터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폐지 수집 노인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폐지 수집 노인은 42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4,800여 명인 전국 폐지 수집 노인의 3% 수준입니다. 또 전국 폐지 수집 노인의 월 평균 소득은 76만 6천 원으로 소득 구간별로는 월 50에서 60만 원이 24%가량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폐지 수집 노인 대책을 발표하고 합동 전수조사를 거쳐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연계하거나 맞춤형 복지 제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